찬영이는 괴물이 돼도 대나무가 될 것 같아. 대쪽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확히 이제 민씨는 떴는데 왜 너는 오해십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거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 연출을 맡은 이은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희경 역할을 맡은 이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성우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연수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유 역할을 맡은 고민 씨입니다. 박찬영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네, 그럼 스위트홈 시즌2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죠? 협조할 생각이 있나 보네. 네. 이 모든 걸 끝낼 수만 있다면. 화제의 장면이 나오네요. 이때가 첫 촬영이었어요. 처음부터 벗었네. 이때가 3월인가 4월이었는데요. 되게 추웠습니다. 피를 저렇게까지 많이 바를 생각 없었는데 히키코모리였는데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즌 1 때는 외모를 좀 숨기려고 더스트를 했는데 시즌 2 때는 몸을 숨기려고 피를 조금 더 많이 바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때 일단 감독님이 저한테 첫 번째 한계를 깨주신 게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실제로 맞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가짜 피인데 좀 끈적거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피를 맞았을 땐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 최대한 뜰 수 있을 때 참았다가 한번 떴으면 좋겠다. 강인한 눈빛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확히 이제 민씨는 떴는데 왜 너는 이제 이게 생겨가지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민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먹힌 거는 민씨 얘기. 근데 확실히 저렇게 피치를 하니까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감독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점을 알게 됐습니다. 피를 진짜 많이 묻혀야.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이제 어떻게 현수가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괴물들의 속마음을 더 한 장면씩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그 괴물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서 원과는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1 때 차연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명랑했던 시절에는 되게 공감 능력이 있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괴물화 능력이 왔을 때는 분명히 괴물하고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수 역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능력을 괴물화가 되어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차츰 웃음을 잃었지만 얻어가는 이야기, 그게 능력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경이는 아이가 생김으로써 그 이경 자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던 모성애라는 큰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고요. 약간 이경이나 현수나 그리는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그런 큰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큰 감정들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캐릭터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시즌 1의 상욱이는 죽은 거고 이명희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인물이기는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의명이 주장하는 것들이 일리가 없진 않거든요. 맞아. 그 지구의 주인이 인간일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 본체를 죽이고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 일그러진 다른 사이드로 완전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은유 같은 경우는 일단 시즌 1에서 항상 뒤에서 지켜주던 은혁이라는 존재가 없어졌다 보니까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제일 고군분투를 하는 인물이고 시즌 1에서는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섰던 캐릭터라면 시즌 2에서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을 더 먼저 하게 되고 정말 대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좀 더 날카로워졌을지는 몰라도
더 따뜻해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성장한 인물이라고 느껴졌어요. 와, 이 장면. 이날 진짜 진영 오빠 엄청 고생한 날이었는데. 진짜 힘들어 보인다. 뭔가 진짜 조이고 있나? 뭐가? 그때 제가 탔던 약간 그 특수 장비가 약간 아. 우주를 표현하는 그 장비라고 둥둥 하더라고요. 떠 예.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표정도 되게 리얼하게 잘 나와서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그 표정이 너무 잘 담겼던 것 같아요. 어려운 씬들이 보시기엔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에 공을 들여서 찍게 됩니다. 저게 저렇게 조이게 되면 호흡을 내쉴 수 있는데 들이마실 수 없어가지고 진짜 힘든데 되게 근데 힘들지만 좀 재밌었던 씬인 것 같아요. 와 우리 영근이 근데 연근 괴물 또 나오니까 되게 맞아, 반갑더라고요. 반가워요. 맞아, 반가워. 너무 반가워. 시즌 1 때 나왔던 괴물이 나오면 반가운 것 같아. 이 장면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여기. 오빠가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돌을 정말 야구 선수처럼 팍 멋있게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지수하고 은유가 있었는데 모니터 보면서 던질 때 환호성이 막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혼자가 아니야. 아주 진짜 많았어요. 찬영의 전사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시즌2의 주요 무대가 되는 잠실 스타디움, 잠실 야구장이 자기 집이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구 선수 혹은 치어리더. 이야기 흐름상 그 전사들이 살짝씩 들어왔는데 그게 예슬이와의 관계, 예슬인 치어리더였었고 뭔가 또라이 같지만 신인 드래프트에서 1등으로 올라온 설정이고 괴물아를 이기고 다시 그라운드, 마운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을 상상하다가 진영을 만나게 됐고 찬영 캐릭터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수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까마귀 부대가 이제 수호대가 되는데요. 항상 이런 아포칼립스물을 보면 군인들이 빌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뭔가 명예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진짜 이런 멋있는 역할을 만들면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좀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군인들 혹은 군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 같습니다. 뭔가 찬영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올바르고 정의롭고 착한 친구인데 T라는 게 약간 느껴진 게 정말 예전부터 좋아했던 자신을 좋아했던 이제 치어리더 혜지 친구가 막 이렇게 저를 걱정하느라 해주는 말이 있는데 싫어도 무슨 일 생기면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 응? 내가 잘못돼도 넌 잘 살면 되지. 내가 잘못돼도 너대로 잘 살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만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해도 뭔가 안중에도 없고 뭔가 목표가 또 생기니까 그걸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찬영이는 괴물이 돼도 대나무가 될 것 같아. 대쪽 같아가지고. 너무 올바라서. 인간 사이드에 있는 히어로네요. 우리 이거 다 같이 봤거든요. 다 같이 봤는데 정말 진짜 우리도 멋있다고 막 환호하면서 봤어. 날개씬이라고 막 이러면서. 음악 어우 예. 처음이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줬던 거고. 네가 다 망정하여줘. 숨차면서 섹시하게 얘기하는 게 엄청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이 씬이 편집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두 분이 다 매력적이어서 된다면 분한 화면으로 둘 다 동시에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멋있었던 장면. 근데 저희가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그 어떤 CG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진짜. 정말 완전 다른 화면이니까 설명을 감독님이 자세하게 해주시지만 맞아요. 저희가 상상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완성된 걸 보면 소름 끼칠 것 같아. 소름 끼치고 아쉬워. 다음에 하면 진짜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이게 크로마 스펀지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정말로 저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제로 날개 대신에 스펀지로 만든 약간 길쭉한 막대기 같은 막대기를 네, 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강희가 그 퍼덕이는 장면이 사실은 없거든요. 와이어에 매달려가지고 코어 힘으로 버티면서 이걸 표현해야 됐던 거였어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고 상상으로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을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믿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맞아요. 시즌 1 때 했거든요. 네, 그냥 믿고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가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를 떠올리다가 메두사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리면 더 슬프고 아름다울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온갖 힘을 다 쏟고 빌런에게 맡겨서 그 외로운 곳에서 남아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돌을 뚫고 다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니까 그 정이명으로서도 그렇게 돌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말이 되는 신이었어요. 되게 어울렸어. 제 느끼기에는 갇혀 죽는 거잖아요. 천천히 진짜. 정말 강희가 연기를 잘했거든요. 근데 강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 감독님 연기 제일 잘하는 건데 왜 눈을 덮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여기 한쪽 눈이 남아 있어요. 강희 최고의 눈빛 연기. 괴물이 되기 전 인간일 때 청소한다. 그럼 세상은 일단은 깨끗해질 테고 어쩌면 이 사태도 멈출지도 모르잖아. 여기는 없긴 한데 은유는 이 장면 좋아했는데 휴먼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그러니까 그때 눈에서 이게 빛나더라고. 이 장면이다. 내가 원하는 장면. 뭐예요? 정답. 이거 진짜 너무 슬펐어요. 이거 정말 보조 출연자분들이 엄청 고생하셨던 한 400분들이랑 같이 촬영을 했던 날인데 이것도 되게 2, 3일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막 심장이 엄청나게 막 뛰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때 촬영할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뭔가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을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게 실감을 잘 못했는데 이 완성본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훨씬 더 그 이상을 정말 만들어 주셔서 여기 또 은유가 되게 슬픈 장면이 빠져서 좀 아쉽다. 지수하고 지수랑. 이별 씬. 사실 지수랑 은혁은 정말 은유한테는 눈물 버튼이라 너무나 그 두 캐릭터가 나오면 이상하게 눈물 버튼이 되더라고요. 촬영할 때 진짜 길 가다가 안경만 보이면 울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시즌 1 때부터 잘 쌓여져 있었나 봐요, 신기하게. 근데 또 은유가 그 오빠하고 지수한테 누구보다 또 되게 좀 쌀쌀맞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런 슬픔이 큰 것 같아.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거야. 맞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비상 사태가 났을 때는 여러 그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그런 대피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다면 잠실 운동장이다. 장소 자체가 정말 어수선한 느낌이었고 어쩔 수 없이 다들 살겠다고 왔지만 그 안에서도 알 수 없는 또 괴물화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그걸 검열해야 되고 거기서 또 괴물화가 된 사람을 따로 격리해야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런 아픔들과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 이런 희비가 엄청 엇갈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보조 출연자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고생을 하면서 촬영을 했다 보니까 그게 잘 담겼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만족하는 장면이라서 네. 이 세계관을 짜면서 이 상황을 반기는 사람도 있을 거다. 라는 차원에서 임 박사를 떠올리게 됐고 그냥 반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 투철해서 이 상황을
궁금해하고 종교로 삼는 그런 미친 과학자를 떠올렸고 그 역할로는 제가 오정수 배우랑 전작을 같이 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연기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도 사실은 정세 오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쉽게 말하면 미친 과학자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미친 연기를 했죠. 총을 맞았는데 아프면서 웃어. 롱테이크로 그 연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끊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되게 진짜로 좀 섬뜩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저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맞아.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저는 되게 재밌어하는 장면이 그렇게 미친 사람하고 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캐릭터가 진영이랑 찬영이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극단적인 캐릭터 둘이 붙으니까. 생각만 해도 웃기다. 그게 전형적인 극과 극은 통한다. 약간 T와 F의 대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연기합도 너무 좋았어요. 네. 두려웠어. 이런 세상에 너무 근데 저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검은 아이, 상욱의 물질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제 아이로 변하는 그 중간 과정인데 그래서 검은 물질로 뒤덮여 있는 거고. 강희가 이때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 맨발로 걸어오거든요. 빙판에 실제로. 이 CG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차가웠는데 여기서는 참고 견디더라고.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빨리 신발 신고 가서 저기서. 근데 감독님이 진짜 배우를 위해서 진짜 고통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솔직히 근데 그렇지 맞아요.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해요. 오해십니다. 고통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빙판에서 걷는 그 기어가는 산부의 이경이 출산 장면은 아이스링크나 이런 데서 해도 되는데 하겠다. 산정호수에서 제일 추운 날 찍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추운 날 찍겠다. 열정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이시영 배우 열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뭉클했어요. 제가 그랬나요? 그때 좀 많이 정말 배우 같았어요. 그 장면 뭐 너무 나오겠지만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저도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아이스링크에서 해도 되는데 그게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럼요. 구체화시키는데 진짜 많은 그래도 이제 다 그런 걸 안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주셔가지고 좋았죠. 가장 추운 날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안 되니까. 내 아이는 뭘까? 선물일까? 저주일까? 그걸 알 수 없었어. 너라면 답을 알려주지 않을까? 머리가 이제 똑같죠, 다. 셋이서. 커플머리를 커플머리예요? 귀엽습니다. 네. 근데 아이랑 현수랑 갈수록 머리 스타일 비슷해지잖아요. 전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리틀 현수지만 조금 다른 성향이 있는? 현수가 자기 머리 자르는 게 있는데 이게 시즌 1 때도 잘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아이를 잘라준 거지. 아, 저 스타일밖에 못 자르는구나. 근데 현장에서도 너무 귀여웠어요. 소유가. 맞아요. 진짜. 맞죠. 되게 호기심도 많고 이래가지고. 짧게 찍었는데 너무 연기를 잘했어. 네. 앞뒤 감정을 다 읽고 와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기 촬영을 목포에서 했는데 아이가 커지니까 소유도 있고 그날 시아도 있고 저도 있었잖아요. 근데 소유는 등에 활이 꽂혀 있었고 시아도 다 피범벅이고 저도 피범벅인데 점심시간에 이제 셋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 또 소유는 밥을 먹는데 등에 이제 뭐가 꽂혀 있으니까 그 빼도 되는데 꽂고 갔어. 그래서 막 활도 만져보고 가짜예요. 만져보세요. 이게 진짜 피냐 뭐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칸비 작가님과 좀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시즌 1 때는 그 원작이 다 완성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엔딩 부분 따로 원작 따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다면 이제 2, 3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작의 세계관이 있는데 요거와 동떨어져 갔을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엽청소년이 사실 수익점의 프리퀄인데 그 부분의 세계관을 많이 좀 얘기를 했고 그것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 거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괴물과 괴물 사이에 아이가 나는 거. 2는 찢어진 사람들을 다시 찾는 얘기라면 3는 다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거대한 그 얘기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세계관을 가족 얘기로 투영시키는 게 좋겠다. 구원할 사람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붙여서 이야기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경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능력인데 그것 때문에 이경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 인간의 욕망 때문에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처음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이경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더 이상의 욕망을 실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껏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터치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엄마로서 누릴 수 있는 엄마의 또 행복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경이 또 불쌍하고 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도 너무나 안쓰럽고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이경이가 괴물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을 또 그렇게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많이 찍었던. 여기 엔딩이 너무 숨 막혀가지고 빨리 다음화 보고 싶은 그런 엔딩이었어. 지금까지 다 너였어? 공사장에서 은유가 실망할까봐 더 못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유랑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지켜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은유 잘 안 지켜줘도 혼자 괴물도 잘 무찌르고 그럴 것 같아서 안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액션도 되게 잘하고 잘 뛰고 칼도 되게 잘 쓰고 그리고 찾는 게 현수가 아니라 은혁이어서 좀 삐진 걸 수도 있고. 삐졌죠. 아니 4부 엔딩에서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착각을 하더라고. 이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현수가 원에서 되게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용기를 내서 많이 도와준 친구가 은유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은유한테 정말 많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다른 감정이 쌓였을 수도 있고요. 더 그런 감정 때문에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현수가 은유를 좋아하는 거지. 진영이도 은유를 좋아하잖아. 맞아요. 네. 본인들 서로 3명은 인정 안 하는데 아무튼 관계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모르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난 너무 느껴지던데. 아니 이제 오빠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엄마보다 더. 그러니까 유일하게 또 손을 또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오빠가 마음에 두고 있고 자기의 친구들인 괴물들을 자꾸 은유 때문에 다치게 하니까 은유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그런 오빠가 항상 도와주다가 딱 은유를 밀쳤을 때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 사건 이후로 빨간 리본을 매줬고 그 리본을 따라오라는 느낌으로 가는 곳마다 매줬기 때문에 은유는 상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현수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인공적인 게 거의 다 사라져가고 초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빨간색이 되게 잘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인사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저 장면은
E.T.나 이렇게 우주와 조우하는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아. 손가락을 대는 원작에서도 비슷한 설정이 나오고요. 근데 고치보다는 뭔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괴물안은 어떤 인간의 본능, 본성 혹은 욕망 이걸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장의 형태를 좀 생각을 했고 완벽하게 심장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살아 숨쉬는 그 자체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비슷하게 좀 구현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사라진 기간을 보내고 어디서 임 박사와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만난 거잖아.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 첫 번째 실험체. 피하지 마. 인사는 해야지. 뭐야? 걔 남편이잖아. 너무 소름 끼쳐.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대본으로 봤을 때 제가 일단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사실 감독님이나 이런 작가님의 이런 서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몬스터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MH를. 근데 그 능력이 옮겨가는 거였고, 뭐 어느 사람을 어떻게 거쳐가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또 정의명이었고 진욱 오빠였잖아요. 돌고 돌아 저의 남편이라는 사실과 아이의 아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네, 우리가. 악의 축이지. MH1이라고 그랬었나? 아니, 네 친구 남상원이 맞겠네. 이렇게 또 보네. 상욱이가 완전히 죽지 않았어, 정신이. 그래서 1회를 보시면 유리를 떠올리죠, 갑자기. 그 순간 마비가 와서 능력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편상욱과 정의명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일단은 편상욱을 이게 쑤셔가지고 잠재웠는데 자기가 다리를 망가뜨려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액션을 하다가 뭔가 결정적인 계기로 다시 레벨업이 돼서 이제 서서 가지만 완치는 안 된 거예요. 왜? 편상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그 저도 밤섬에서 만나고. 그 남상원을 만나잖아요. 여기 지금 정의명이. 근데 그게 본체이기 때문에 그 본체를 만나면서 다시 잃었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수랑 싸웠을 때 현수가 이제 이길 수 없었던 거. 아마 3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한 비하인드라기보다는 3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산 촬영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통쾌해야 되는데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게 일단 하반신은 마비가 됐고 내가 막 가지고 놀던 현수한테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데 정말 굴욕적이에요. 상체만 잡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정말 굴욕적입니다. 현수가 진짜 힘이 세구나. 현수가 진짜 힘이 셉니다. 그 진짜 현수가 들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나는 저거 한번 만나면 물어봐야지. 뭐 와이어로 뭐 살짝 장치를 한 건지. 너무 종이짝처럼 오빠 들고 가요. 아니요 그 와이어 와이어 장치가 없어요, 있었어요. 없어요. 끈처럼 이렇게 해준 게 있었어요. 손잡이를 만들었죠. 손잡이처럼. 왜냐면 그냥 옷은 버티질 못하니까 왜냐면 끌고 가는 거를 다른 분이 합을 맞춰가지고 당겨주면은 연기와 틀어지니까, 그리고 감정도 너무 쉽게 끌면 또 감정에 맞아요. 방해가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끌 수 있는 장치만 해서 상욱이 좀 도와주고 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성원이 꿈꾸는 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가족 상봉도 하고 또 부부 싸움도 과하게 하고 뭐 아이도 만나고 양육권 싸움을 좀 합니다. 그 법정이 필요 없는 양육권 싸움을 하는데요. 이경이 성격상 말로 하진 않죠. 양육권 싸움을. 거의 뭐 다이다이. 그 마지막에 은혁이가 고치에서 이렇게 보면 깨어나잖아요. 근데 저 몰랐는데 제가 그 다 보다 보니까 안경을 보면서 우는 장면에서 보면 위에서 고치가 웅웅거리는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그 은혁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다시 보면서 아, 은혁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이제 시즌 3에서 다시 은혁을 만나게 되지만 그게 과연 행복하게 될지는 네, 시즌 3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뒤로 갈수록 더 고난과 역경이 정말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도 은유를 지켜주려고 많은 걸 내려놓는 뭐 장면들도 있고요. 찬영이도 그 괴물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 3에 대한 살짝의 팁을 드리면 현수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괴물을 꺼내요. 근데 그 괴물이 근데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니라 현수의 마음을 읽고 그거대로 몸을 행동하려고 하죠. 엔딩에서도 보면 은유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변하는 현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에서 이가 되는 과정. 저는 개인적으로 괴물 현수가 정말 매력적이라 또 되게 여성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괴물 현수를 하면서 그냥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본인도 했어요. 되게 즐기면서 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 캐릭터를. 지금 본 것처럼 현수라는 캐릭터가 그런 괴물과 감정을 교류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와닿는 감정이.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이경이랑도 현수가 이어지잖아요. 또 거기서 오는 감정들도 너무 큰 것 같아서 나레이션에 이경의 누나는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은유한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경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죠. 현수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3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스위트홈 시즌2 재밌게 보시고 코멘터리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한 장면 한 장면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다시 한번 새롭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장면들이 있었구나, 또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를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멘트를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주행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의 노력으로 나온 결과물이니 대화도 좋고 지적도 좋고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위트홈 시즌2를 보실 분들, 뭐 이미 보신 분들 여러 가지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더 마음이 가고 따라가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각자 응원하는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시즌2 꼭 전부 다 봐주시고요. 곧 돌아올 시즌3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넷플릭스.